중에서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복습할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구조에 따라서 나눴을 때 구심성, 연합, 원심성으로 나눴고 다시 마리집, 민마리집으로 나눴고 기능에 따라서 나눌 때 뭔가 중심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거 중심에서부터 정보를 보내는 거라고 해서 구심성, 원심성, 연합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와 또 다른 또 분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는요 중심이 되는 애가 있어. 주로 판단하고 어디가 본체냐라고 하면 여기가 본체야. 여기. 그래서 우리 뇌와 척수가 거의 신경세포의 본체라서 얘를 중추가 되는 신경계다라고 해서 중추신경계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가 구심성이나 원심성이라고 했던 애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그냥 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 중추신경계에 딸린 팔다리 같은 말단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보내는 역할밖에 안 해서 얘네는 중추라고는 안 하고 말초라고 합니다. 말단의 말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뿌리, 풀 이런 거 할 때 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뻗어가지고 풀처럼 뿌리처럼 쫙 퍼져 있다고 말단부에 있는 뿌리신경이라고 해서 말초 그 다음에 중추신경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구분 기준도 있다. 구심성이랑 원심성이 전부 말초신경계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신경에 대해서 부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 같은 신경인데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천천히 나간다. 뇌 한번 봅시다. 뇌는요 수능에 2분의 1 확률로 나와. 50% 확률.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2학년 때 하면 좋은데 하라고 얘기해도 수능 직전에 봐야지 수능 전날에 정리한 거 봐야지 쉬는 시간에 봐야지 하다가 안 보고 들어가서 틀리고 나와. 그래서 2학년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세요. 제발. 그래서 뇌는 미리 해두면 좋다. 저도 이번 시험에 낼 거고 모의고사 6모 무조건 나오거든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틀리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뇌를 우리가 처음에 연구할 때 이렇게 갈라서 연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를 연구할 때 옛날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은 애기들 뇌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죽은 어른의 뇌는 사체를 잘 해부를 안 했고요. 어린 애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부를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를 봤을 때 두 개밖에 안 보여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두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뇌는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큰 부분을 대뇌, 작은 부분을 소뇌라고 했어. 근데 해부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대뇌랑 소뇌 사이에 뭔가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대뇌, 소뇌는 크기 가지고 붙였다. 근데 중뇌라는 뇌는 여기 중뇌야. 크기가 중간이라서 붙인 게 아니고 왜 여기 중뇌라고 붙였겠어? 가운데쯤 있어서. 그래서 얘네는 크기로 붙였고 얘네는 뭔가 위치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뇌인 줄도 모르고 또 대뇌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엄청 성장해가지고 눈에 띄는 뇌가 하나 생겨. 요렇게 생겨. 여기 대뇌와 소뇌와 중간뇌 어디쯤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어떤 뇌를 또 발견합니다. 나중에 얘를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우리 책에서는 한문으로 써서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사이 간자. 한문 사이 간자는 알아요? 알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크게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 안에 커다란 신경다발 같은 굵직한 게 모든 신경이 모이는 척수라는 게 여기 있다. 뇌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보여. 대뇌, 소뇌,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 같은 게 빡 하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대뇌, 소뇌를 뭔가 이렇게 횃불 손잡이처럼 뭔가 빡 이렇게 줄기 같은 게 하나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은 뇌줄기라고 불렀어. 이건 뇌줄기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가 중간내 내교 연수랑 나누어져 있더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뇌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위는 이 정도고요. 우리 어릴 때는 뇌에 대한 연구가 워낙 유명해서 아이들한테 뇌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어. 그냥 애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뇌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그죠? 거의 유전자 얘기하는 것 같고. 보시면 대뇌는 주로 하는 게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계산, 사고 능력, 거의 사고력, 추리, 판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짐승이나 곤충보다 사람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되뇌 부분에서 하는 일들이야. 너희는 생각이란 걸 하잖아. 판단이란 걸 하잖아. 그거 여기서 해.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등, 정신, 수행이라는 표현 안 쓸 수도 있다. 수행 능력을 여기서 고등 정신 능력을 대뇌에서 발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대뇌에 대해서는 또 따로 분리해가지고 추가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 정신 수행 능력을 대뇌가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대뇌가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공부할 게 손해다. 손해 설명 읽어보면 뭐라 돼 있어? 수의 운동이랑 평형 감각에 대해서 얘가 컨트롤 한답니다. 수의 운동은 무슨 뜻이냐면 한문이라서 그래. 이거 풀면 뇌의지 운동이라 그래. 뇌의지 운동. 그래서 대뇌가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세요. 자, 대뇌가 시켜 오른팔 들어야겠는데 라고 명령했을 때 이렇게 팔을 들게 하는 게 대뇌가 판단하고 명령을 어디다 보내? 손해로 보내면 손해가 시키는 거야. 수의라는 건 의지를 받아들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손해입니다. 그럼 수의 운동이 있으면 무슨 운동도 있을까? 불수의 운동도 있어.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지금 심장 한번 3초만 멈춰볼래? 돼? 지금 위 한번 웨이브 타볼래? 아니면 간 바운스 뛰어볼래?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다른 데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수의 운동은 얘가 컨트롤하는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생명 연구를 했던 사람이나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보면 과학자들 그게 문제야. 드라마를 보면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스토리는 재밌는데 현실감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 우리 한국 드라마에는 한국에 납치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잘 안 일어나거든요. 특히 부잣집이나 유명한 사람은. 근데 드라마에 보면 꼭 여주가 납치가 돼. 그렇지 않니? 그리고 의자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손 들어갖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그럼 범인들이 안 죽여요. 납치해서 죽일 거면 애초에 납치를 왜 했으면 죽인 다음 납치하면 될 텐데 안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막 총을 들이대면서 자기의 정보를 다 말해줘. 너를 어떻게 잡아왔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자기 궁금한 걸 물어봐. 그 다음에 마지막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봐.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누가 등장해? 남주가 등장하거든. 남주가 등장해서 얘를 제압해. 이 되게 뻔한 시놉시스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 한번 꼬아. 남주가 막 찌질 것처럼 하다가 악당이 좀 세. 그 남주도 잡혀. 그 남주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단 말이야. 남주 머리에 총 대고 잘 가라. 한국에 총도 없으면서 잘 가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국에 뻔한 뭐 있어? 여주가 어떻게 풀려난지는 설명을 안 해줘. 갑자기 혼자 풀려났다. 그 다음에 쏘려고 할 때 어떻게 돼? 갑자기 뒤에서 소화기 같은 걸로 악당 머리 빵 치잖아요. 보면서 황당해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치자. 근데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는 이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소설적 아니면 영화적 허용일 수 있지. 근데 쌤이 못 받아들이겠는 건 어디를 때리는 줄 아나? 후라이팬이나 그런 걸로 치잖아. 범인들 뒤에 어디 쳐? 여기 친다고. 이야 이게 말이 안 돼. 봐봐.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머리뼈 중에 여기가 제일 두껍다. 제일 두꺼워요. 그래서 때리면 기분만 나빠.
웬만하면 여러분도 여기 한번 박아봤을 겁니다. 혹 나고 막 아프긴 한데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때려서 대뇌 충격이 가서 기절할 정도다. 이거 거의 99% 살인된 거야. 그냥 죽인 거야. 그러면 얘네가 범인을 친 이유는 뭐야? 죽이려고요. 얘를 죽일 의도는 잘 없어. 얘 잡아가야지 이제 정의가 승리하잖아. 그냥 여주인공이 살인자로 끝나면 드라마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를 기절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팔다리 못 쓰게 하고 남주를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그럼 어디를 쳐야 돼? 대뇌를 쳐봤자 기분만 안 좋다니까요. 여기 쳐야 돼. 손에. 손해가 뭐 하는 애인데? 수위 운동, 팔다리 운동 하는 거. 여기 쳐야지 충격 받아가지고 팔다리 못 쓸 거 아닙니까? 아까 또 뭐 있었어? 평형 운동. 균형 못 잡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후려쳐야 돼? 소화기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 돼. 밑에서 여기로. 후두 가격이라는 게 여기를 쳐야 됩니다. 여기 주 씌었다고 잘 안 죽어. 여기 머리 오 엄청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두개골이 뼈가 5겹이야 이거. 촘촘하게 해서 잘 깨지지도 않아. 그게 깨졌다면 진짜 큰 충격인 거고. 금은 조금 갈 수도 있으면 여기 쳐야 됩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친구가 위기에 처하면 손해를 쳐라. 그리고 막 무슨 영화 보면 여기 탁 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 쳐야 돼. 여기 알겠죠? 여기 치셔야 됩니다. 잘 공부를 해보셔라. 그 다음 두 번째 드라마에서 요거는 좀 현실 고증을 하는 것 같아. 그 갑자기 환자나 주인공이나 누가 쓰러져. 그럼 어디선가 항상 의사 선생님이 있어. 그렇게 드문데 우리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후레쉬를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해? 눈을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 레이저 이렇게 삥 비추잖아요. 이건 뭐 보는 걸까? 중뇌 기능 봐봐. 중뇌. 안구 운동이랑 홍채 운동을 조절해 봐봐. 의사 선생님들이나 생명과학 선생님들한테 자는 척 해봤자 안 통해요. 지금 너희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바로 눈 보면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해봐라. 여기가 엄청 밝아. 그러면 눈에 빛을 많이 집어넣는 게 유리해? 적게 집어넣는 게 유리해? 너무 밝으니까 눈을 작게, 눈에 구멍을 작게 해야 돼. 그래야 빛이 적게 들어갈 거야. 근데 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빛이 부족하니까 눈에 구멍을 크게 열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불수의근이야. 너희 의지대로 안 된다. 요거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누가 자는 것 같은데? 저건 진짜 자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 중간뇌를 보시면 역할이 안구 운동이랑 홍채 운동을 조절한다 할 때 홍채가 눈에 있는 요 근육이에요. 여기 동공 조절하는 요 근육도 홍채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눈 이렇게 비춰보는 거 뭐 확인하는 거야? 중간뇌 확인하는 거야. 중뇌. 그러면 쌤 이거를 굳이 왜 확인합니까? 다른 데도 소중한데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얘들아 눈 딱 비쳤는데 동공이 안 움직여.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의식이 없어요. 응, 큰일 난 거야. 왜냐면 넘어지거나 다쳐가지고 여기가 다칠 정도면 어디는 개박살 났겠어. 여기는 박살 난 거야. 지금 얘 죽을 위기 처한 거라고. 그래서 응급인 거야. 친구 의식을 잃어서 자는 줄 알았는데 눈 해가지고 동공 딱 비쳤는데 지금 눈이 안 움직여. 그러면 여기 어딘가 데미지 다 입은 겁니다.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응급입니다. 응급. 그래서 그거 빠르게 판단하려고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 보려고 우리 눈에 빛을 비춥니다. 눈. 그 다음에 뇌교라는 게 있어. 이제 중간뇌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큽니다. 요 정도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요쯤이 뇌교라는 위치야. 뇌교는 뭐 하는 거냐면 대뇌랑 소뇌랑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줘. 보이진 않지만 잘. 그러면 뇌교 끊으면 어떻게 될까? 뇌교를 드러냈어. 그럼 내가 팔다리 움직여 팔 들어라 해도 네 선생님 들었어요. 팔 들라니까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명령 내리는데 안 가. 소뇌한테. 그래서 못 들어 팔. 수위 운동 같은 게 잘 안 되겠죠. 균형도 잘 못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연수 중요합니다. 연수는 대부분의 불수위 운동을 조절해. 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심박, 호흡, 소화. 중요하죠. 연수 박살나면 어떻게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연수. 연수 박살나면 어떻게? 이거 안 돼. 죽는다고 보시면 되네. 심박 조절 안 되고 호흡 조절 안 되고 소화 조절 안 된다고.
그 다음 우리 가끔 고난도 문항에서 추가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하품, 기침, 재채기, 눈물 여기서 컨트롤해. 요거 말고도 있는데 요것만 해라. 딸꾹질도 있는데 적을까? 녹화하고 있으니까 딸꾹질도 적을게요.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딸꾹질은 호흡이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재채기, 기침 이런 것도 다 호흡이랑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심박이라든지 그 연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쯤에. 여러분 귀가 어디 있어요? 귀가 한 요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가 여러분 귀 이렇게 후벼줄 때 뽕 찔렀을 때 약간 하면서 눈물 찔끔 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계속 만져주면 야취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하다 보면 자는 애들이 있어. 하품하다. 그런 경우 없니? 경험이라든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 연수가 조금 발달돼가지고 부어있거나 아니면 귀 여기 길이 조금 짧은 친구들은 면봉으로 깊이 살짝 찌르잖아요. 여기 연수에 다 연수를 찌르는 건 아닌데 연수 근처 피부를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작용들이 일어나. 하기 싫어도. 딸꾹질 나는 애들도 있다. 기후비면 좋은 거예요. 모르겠다. 뇌가 잘 발달해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잘 되겠죠, 그 친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다닐 겁니다,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딸꾹질 어떻게 멈춰? 숨 참아요. 딸꾹질이 나면 요거는 불수의근이야. 근데 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숨 참으시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이 하면 여기 있는 근육은 내려가고 가슴은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딸꾹질이 생겨요. 가끔 매운 거 잘못 먹거나 하면 근육이 놀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숨을 깊이 들이쉬어. 최대로 들이신 다음에 1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럼 뇌가 요거를 조절해줘. 아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숨을 최대로 깊이 들이신 다음에 1분 정도 버티시면 너무 긴가? 30초만 버텨도 될 것 같긴 한데 1분 정도 버티시면 거의 딸꾹질은 웬만하면 없어집니다. 넘어가. 그 다음 그럼 지금 뇌줄기도 했고 손에 중내 했으니까 뭐 남았어요? 간뇌가 있어요. 간뇌 생각보다 커. 아까 아이들 뇌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이제 어른들 뇌를 연구하니까 간뇌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이건 크면서 더 발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간뇌를 선생님은 요 파트 자체를 중학교 때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상상력으로는 간뇌가 사이 간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 나는 이 뇌가 간을 본다고 생각했어. 피의 간을. 피를 쩝쩝쩝 먹어보고 간 본다 생각했단 말이야. 왜냐면 얘 뭐 조절한대? 삼투압 조절한대. 삼투압이 뭐냐면 피의 농도야. 짭짤한지 보는 거야. 그래서 피 짭짤한지 보지. 여기 표현 안 돼 있는데 혈당도 체크해. 내 피가 지금 단지, 짠지, 그 다음에 따뜻한지 이런 걸 여기서 체크해요. 그래서 나는 간 보는 뇌라 생각했어. 어릴 때. 이거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 조절 중추라 그래. 항상성 조절.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야. 요 세 개가 대표적인 항상성입니다. 우리 삼투압 중요하죠. 내 몸의 농도 중요합니다. pH 중요합니다. 혈당 당연히 중요하고 체온 중요해. 여기서 컨트롤. 여러분 해열제 먹으면 어디 작용할 것 같아? 여기지. 여러분이 아프면 간내에서 체온 높이라고 명령한다고요. 지금 내 몸에서 세균 활동 못하게. 근데 너무 높으면 우리 몸도 죽으니까 해열제를 먹어. 그럼 해열제가 여기 체온 중추를 마비시켜요. 36.5도로 낮추게 하거나. 그래서 여기를 건듭니다. 간내 잘 기억해 주십시오. 놓친 거 없죠? 어머 어디 갔어? 사실 여기 파트 그 다음에 뭐 뇌량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여기 파트 사실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도 돼요. 보통 생물쌤은 얘들아 여기 뇌 있제 시험 낼 거다 외워라 하고 넘어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해는 어렵다. 이해는 사실 대학교 가서 하는 거고 여기 파트만큼은 외우긴 외우셔야 되는데 조금 도움 되시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요. 선생님 너무 많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 대뇌가 얘들아 다치면 죽을까 살까? 대뇌가 다쳤어. 고장났어 완전. 어떻게 돼? 살긴 살아. 대신 뭘 못해? 판단이나 추리나 생각을 못해. 의식을 잃어. 그래서 대뇌가 다치잖아요. 식물인간이라 그래. 이건 살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살릴 수 있어. 드라마에서 그런 거 못 봤어? 맨날 회장님들 뭐 좋은 거 먹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날 일도 없는데 회장님들이 맨날 쓰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딱 쓰러진다. 그래서 병원에서 삐삐삐삐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악인이 와가지고 이제 남주 말고 이제 보통 나쁜 악당들이 와가지고 보통 악당들은 또 회장님 최측근이거든요. 하하 뭐 정 회장 뭐 네가 뭐 이때까지 악행을 다 알고 있고 잘됐다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한 드라마 끝날 쯤 되면 회장님 어떻게 돼요? 사실은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힘찡도 하시죠. 갑자기 막 악인들 다 쳐내고 착했던 애들 아플 때 맨날 찾아와서 좋은 얘기 해줬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잘해주고 그러잖아. 여기 고장났을 거야. 회복할 수도 있어. 뇌 어디를 다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회복할 수 있어. 죽진 않습니다. 어딜 다치면 죽을까? 여기 뇌줄기가 다치면 얘들아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 일단 왜 죽냐면 여기가 중간이야. 여기 손상 가면 다른 데 보통 손상 갑니다. 근데 특정 질병 때문에 대뇌 손해가 안 다치더라도 뇌줄기가 다치면 뭘 못해? 심박호흡 소화가 잘 안 돼.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살리지 말자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계 다 연결해가지고 해봐도 2주밖에 못 살아. 아무리 기술적으로 강제로 호흡 넣고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보내주자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다쳤다는 건 뭐는 있단 소리야. 머릿속으로 지금 통증하고 다 느끼고 있어. 겁나 아파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내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줄기가 다치면 뭘 한다고요? 뇌사라고 합니다. 뇌줄기에 뭐가 포함돼? 중간뇌, 뇌교, 연수. 그래서 외울 때 뇌줄기가 죽으면 중뇌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알겠죠? 뇌줄기가 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뇌사라고 판단합니다. 뇌사. 얘는 못 살린다. 대신 대뇌는 죽더라도 의지나 고등 정신력을 못할 뿐 몸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하시는 경우는 유지하라고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뇌가 다치면 식물인간, 뇌줄기가 다치면 뇌사라고 해서 거의 사망과 같게 판정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눈을 딱 비쳤다. 근데 동공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 사람 잘 안 살려. 눈 반응하는 사람부터 먼저 병원 보내. 이 사람 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큰 사고라고 하면요. 다 했다. 1차도 다 했고 우리 뒷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지 않을까? 잠깐 쉽시다. 끊어줄래?